역사상 가장 위험한 도박을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로마 최고 권력자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받았고, 사랑하는 아내를 버리거나 목숨을 포기하라는 선택을 강요받았죠. 하지만 그는 둘 다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10대 나이에 전 로마 제국에서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 청년이 훗날 로마 역사상 가장 강력한 독재자가 되었으니까요. 지금부터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기원전 100년경, 당신은 로마 제국 한복판에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건 평범한 출생이 아니에요. 당신은 줄리아 가문의 후손이거든요. 이 집안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나요? 그들은 스스로를 사랑의 여신 비너스의 직계 후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대로 치면 연예계 최고 명문가 같은 존재죠. 온 나라가 주목하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런 집안 말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가문의 영광이 서서히 사라져가고 있었거든요. 재산은 점점 줄어들고 정치적 영향력도 예전만 못했어요. 로마에서는 정치와 돈이 하나였습니다. 권력을 잃으면 부도 함께 사라지고, 부를 잃으면 권력도 유지할 수 없었죠. 마치 현재의 사업가들이 자금 조달에 실패하면 사업이 망하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아시아 지역 총독을 지낸 꽤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법무관직도 맡았고요. 인상적인 경력이긴 했지만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딴 선수와 비슷한 처지였어요. 분명히 대단한 성취이지만 사람들은 계속해서 왜 금메달은 못 땄을까? 라고 물어보거든요. 로마에서 금메달에 해당하는 건 바로 최고 집정관 자리였습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줄리아 가문은 이 최고 권력을 차지하려고 노력해왔지만 누구도 성공하지 못했죠. 이제 그 무거운 짐이 당신의 어깨에 놓여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당신은 조상들의 영웅담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위대한 장군들, 현명한 정치인들, 나라를 구한 영웅들의 이야기가 밤마다 들려왔죠. 그러던 어느 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다짐하게 됩니다. 내가 바로 줄리아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울 사람이 되겠어. 엄청난 목표였지만 당신에게는 야망이 있었고, 더 중요한 건 부모님이 충분한 재력을 갖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돈으로 살 수 있는 최고의 로마식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이건 결코 싼 투자가 아니었어요. 다른 로마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뛰어놀거나 농장에서 일손을 돕는 동안 당신은 철학과 웅변술을 배우고 있었거든요. 로마 사회에서는 말의 힘이 칼의 위력과 맞먹었기 때문에 두 가지 모두 마스터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인생이 뒤바뀌는 일이 벌어집니다. 당신이 15세 되던 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하루아침에 든든한 후원자이자 보호자, 그리고 가장 큰 안전망을 잃어버린 셈이었습니다. 다행히 아버지는 상당한 유산을 남겨뒀고 어머니가 가문의 업무를 처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당장 명문학교에서 쫓겨날 위험은 없었죠. 하지만 더 큰 상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가장 존경하던 삼촌 가이우스 마리우스가 작년에 이미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는 7번이나 최고 집정관을 지낸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현재로 치면 대통령을 여러 번 연임한 것과 같은 대단한 기록이었죠. 이제 정말로 혼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15세에 집안의 가장이 된 당신의 임무는 명확했습니다. 줄리아 가문이 완전히 무너지는 걸 막아내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톡가를 입고 눈물만 흘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16세가 되자마자 결혼을 하게 됐거든요. 상대는 코르넬리아라는 여성이었는데 이건 사랑 결혼이 아니었어요. 디즈니 동화가 아닌 현실 세계의 이야기니까요. 이 결혼은 완전한 정치적 계산이었습니다. 코르넬리아는 돌아가신 삼촌의 강력한 동맹자 딸이었거든요. 이건 체스 게임이었지 로맨스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이 진짜로 코르넬리아를 사랑하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진짜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3년 뒤
코르넬리아의 아버지가 내전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승리한 쪽은 술라라는 잔인무도한 인물이었는데 그는 스스로를 독재자라고 선언했어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나쁜 상황이었지만 더 끔찍한 건 그가 정적들의 정치 세력을 완전히 제거하려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단순히 적들을 추방하는 수준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암살 명단을 작성했거든요. 다행히 당신의 이름은 아직 그 목록에 없었습니다. 대신 술라는 당신에게 선택권을 줬어요. 코르넬리아와 이혼하고 그녀의 정치적 파벌과 완전히 연을 끊으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아내와 함께 있겠다고 고집하면 그 죽음의 명단에 당신 이름을 추가하겠다고 협박했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떠날 수 있었어요. 원래 이 결혼은 정치적 거래였으니까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진짜 사랑하게 된 거거든요. 그녀를 버리는 건 배신이었어요. 아내에 대한 배신일 뿐만 아니라 삼촌의 정치적 유산과 자신의 신념, 그리고 미래에 대한 꿈을 포기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술라에게 그의 제안을 거부한다고 말했죠. 현명한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술라는 즉시 당신의 이름을 암살 목록에 올렸거든요. 축하합니다. 이제 당신은 로마 전체에서 수배를 받는 18세 청년이 되었어요. 군대도 없고 지원해줄 세력도 없는 상태에서 말이죠. 그래서 정신이 멀쩡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법한 일을 했습니다. 도망쳤어요. 로마 시골로 사라져서 한쪽 눈을 뜨고 잠들며 끊임없이 이동하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술라의 부하들이 사방에서 당신을 사냥하고 있었거든요. 마치 스포츠 경기를 즐기듯이 말이에요. 단순히 숨어 지내는 게 아니라 생존을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상황을 정리해보면 이랬습니다. 당신은 로마에서 가장 무서운 독재자를 피해 도망치는 10대 소년이었어요.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반전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들은 강력한 연주를 동원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연줄이란 로마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기관 중 하나인 베스탈 신녀들이었습니다. 현재로 치면 교황청에 여성 고위직이 있다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들이 술라에게 당신의 사면을 요청했습니다. 처음에 술라는 절대 안 돼. 그놈이 나를 모독했어. 라고 버텼어요. 하지만 결국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당신은 공식적으로 사면을 받았고 자유로워졌어요. 그러나 로마에 계속 머물러서는 안 됐습니다. 술라는 언제든 마음을 바꿔서 아침 식사 전에 암살자를 보낼 수 있는 인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서둘러 로마를 떠났습니다. 목적지는 아시아 지역이었어요. 마르쿠스 테르무스라는 로마 사령관 휘하에서 군 복무를 시작하면서 조용히 지내며 군에서 명성을 쌓고 싶었거든요. 얼마 지나지 않아 미틸레네라는 도시가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겠다며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었죠. 로마는 마르쿠스를 파견해서 반란을 진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미틸레네는 거대한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바다의 신이 질투할 만큼 강력한 함대를 보유하고 있었거든요. 마르쿠스가 승리하려면 육지와 바다에서 동시에 공격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마르쿠스에게 함대가 없다는 점이었어요. 그럼 누가 이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됐을까요?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당신은 니코메데스 4세에게 군함을 요청하기 위해 비티니아로 파견됐어요. 겨우 20대 초반의 젊은 장교가 로마의 명예를 구할 수 있는 임무를 맡게 된 거였습니다. 당신은 해냈어요. 왕이 동의했고 함대를 확보했습니다. 로마가 승리했죠. 대단한 성공이었습니다. 마르쿠스는 손에 넣은 군함들로 공격을 개시했고 엄청난 소음과 함께 미틸레네가 함락됐어요. 당신은 정말 용감하게 싸웠고 시민관이라는 영예로운 훈장까지 받았습니다. 다른 군인의 생명을 구한 로마 최고의 영광이었거든요. 전쟁 영웅으로서 최고의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 성인이 된 이후 가장 좋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술라가 죽었다는 거였어요.
짐을 싸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다음 목표는 로마 정치계를 완전히 장악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원전 73년, 당신은 폰티펙스라는 종교적 직책을 맡게 됩니다. 신성하게 들리지만 실제로는 권력 확장을 위한 전략적 움직임이었어요. 이 직책은 주로 명성 때문에 중요했거든요. 명성이 있으면 문이 열리니까 말이에요. 기원전 69년으로 넘어가면 당신은 재무관으로 히스파니아 울테리오르에 배치됩니다. 같은 해에 비극이 닥쳤어요. 아내 코르넬리아와 전설적인 삼촌 마리우스의 아내였던 이모 율리아가 둘 다 같은 해에 세상을 떠난 거예요. 이건 단순한 우연한 상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당신이 진정으로 사랑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들이 당신을 지금의 사람으로 만들어줬고 그들을 잃는 건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로마인다운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인생이 시련을 던질 때 그것을 본격적인 홍보 기회로 바꿔버리는 거죠. 장례식에서 당신은 인생에서 가장 감정적이면서도 전략적인 연설을 하게 됩니다. 정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제 아내는 위대한 삼촌 마리우스를 떠올리게 해줬거든요. 기억하시죠? 로마를 구원한 그분 말이에요. 그럼 그 유산을 이어받을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저입니다. 선거에 출마할 때 여러분의 지지를 부탁드려요. 미묘하지도 않고 은근하지도 않았지만 효과는 있었습니다. 히스파니아에서의 임무를 마치고 로마로 돌아온 뒤 당신은 조연관으로 선출됩니다. 번역하자면 이제 당신이 로마 시민들을 즐겁게 해주는 책임을 맡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엄청난 검투사 경기를 열었습니다. 거대하고 화려하고 예산을 완전히 무시한 대중적인 볼거리였어요.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문제가 있었어요. 당신은 완전히 무일푼이었거든요. 그래서 돈을 빌렸습니다. 엄청난 액수를 말이에요. 위험했을까요? 당연히 그랬습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었을까요? 절대적으로 그랬어요.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기 시작했고 인기가 급상승했거든요. 그러자 큰 승리가 찾아왔습니다. 로마의 최고 대제사장인 폰티펙스 막시무스 자리였어요. 당신은 이기기만 한 게 아니라 경쟁자들을 완전히 압도해버렸습니다. 이제 당신은 단순히 인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정치적 실력자가 됐어요. 다음은 법무관직이었습니다. 로마에서 중요한 법적 업무를 담당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는 다시 히스파니아로 돌아가게 됐는데 이번에는 총독으로서였습니다. 이제 당신은 공식적으로 아버지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오른 거였어요. 하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여전히 저 멀리 올림포스 산처럼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최고 집정관 자리 말이에요. 문제는 당신이 너무 강력해질까봐 두려워하는 적들을 많이 만들어냈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는 건 당신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당신을 무서워한다고 해서 물러설 이유는 없었죠. 그건 오히려 당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그래서 당신은 큰 결단을 내립니다. 로마의 군사적 영웅인 폼페이우스 대제와 크로이수스보다 더 많은 부를 가진 크라스와 함께 비밀 동맹을 맺고 역사상 최초의 삼두 정치를 만들어낸 거예요. 폼페이우스는 군사적 영향력을 제공했고 크라수스는 자금을 댔습니다. 당신이 가져온 건 전략이었어요. 여러분은 시스템을 완벽하게 조작해서 원하는 걸 정확히 얻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로마의 최고정관이 됐어요. 해냈습니다. 율리우스 가문이 다시 정상에 올랐던 거죠. 아버지와 삼촌, 그리고 이전 세대들이 이루지 못한 걸 성취한 거였습니다. 지금 멈출 수도 있었어요. 잠시 휴식을 취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아니에요. 당신은 이제 막 시작한 거였거든요.